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수업인 다중양식 치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 상담 중에 실존주의 상담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 14주차가 되겠죠. 14주차에 그 보강주의하는 수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다중양식 치료와 지난 시간에 말했는 것처럼 상담의 과정까지 해서 이번 학기 상담 심리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중양식 치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강의 순서는 라자르스의 생애와 다중양식 치료의 발전입니다. 라자르스가 바로 이 다중양식 치료, 통합적 상담 중에서 다중양식 치료인 이 상담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자르스의 생애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중양식 이 상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중양식 상담의 주요 개념들이 뭔지를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의 목표 내지는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치료 상담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기법과 상담 기법을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3교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1교시, 2교시는 다중양식 상담에 대해서 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상담의 과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중양식 상담이란 무엇인가, 내담자 중심의 다양한 양식을 치료 내지는 상담하고자 기존의 다양한 상담 이론 내지는 치료 이론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치료 기법들을 자유롭게 차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는 절충주의적인 치료법이다. 쉽게 말해서 내담자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지적인 치료기법을 쓸 거고요. 그리고 정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서 중심적인 치료기법을 쓰고, 신체적인 증상이나 문제가 되면은 운동이나 음식 조절 같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놀드 라자르스에 의해서 이 상담 기법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결국 라자르스가 말하는 다중양식 상담 치료 기법은 치료에서 중요한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은 인간 행동, 인간에 있어서 어떤 정서나 모든 것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론보다는 기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기법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의 효과적인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양식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최선의 치료 기법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체제이고, 또 그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양식 이 기법은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적인 측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행동, 정서, 인지, 감각, 심상, 이미지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담자의 어떤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신체 생리적인 요소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3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지치료를 쓰고요. 기법을 쓰고, 정서에 문제가 있으면은 정서 중심적인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운동이라든가 음식 조절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자르스의 생애와 이 다중양식 치료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자르스는 70년대 초반에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어떤 인지 행동 중심 기법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지속되려고 하면 행동이라든가 인지뿐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영역이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우는 상담 이론들을 조금 어떤가요? 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것,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 뭐 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인, 그리고 행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러면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행동주의, 뭐 또 정서 중심적인 거 이렇게 쭉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라자르스는 이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더라. 행동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정서만 어떤 그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성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걸 7가지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7가지 양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양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행동과 정서와 그리고 감각적인 거, 심상적인 거, 인지, 대인관계, 뭐 이런 거 이제 신체, 생리, 약물 이런 걸로 우리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양식이 하나가 아니라 늘 규정하는 게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해서 이제 다중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라자르스가 이렇게 그 만들어낸 개설한 이 치료 관점은 계속 이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 치료자의 역할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르스는 행동치료를 넘어서라는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책을 필두로 해서 2013년에 이제 이 라자르스가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저술과 300편 이상이 넘는 논문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자르스가 이런 다중양식적인 통합적인 상담을 이후에도 다른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술적 절충주의 하는 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라자르스의 이 그 다중양식 상담 내지는 치료의 기본 전제는 뭐라고 했나요? 내담자는 어느 하나의 증상이나 문제를 호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보통 이제 내담자가 그 호소를 하는 게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넓은 어떤 범위의 특수한 치료법으로 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치료법으로 뭐 기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말하는 이론에 한 게 뭐 정서면 정서, 인지면 인지 이것만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바로 기술적 절충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기술적 절충주의라는 것은요, 여러 다른 치료 이론으로부터 필요한 기법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술적 절충주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필요한 이론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다중 양식 치료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절충한 이런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이다라고 이 다중양식 상담에서 주요 개념으로 기술적 절충주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절충주의의 특징은 어떠한가? 상담자 내지는 치료자는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치료 이론을 선택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내담자를 상담을 딱 해보니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가 정서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슨 인지적인 문제,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근데 내담자를 내가 골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담자가 만약에 정서적인 것과 인지적인 걸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지와 관련된 이론, 그리고 정서적인 것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서적인 거,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같이 기법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선택한
치료 이론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 선택한 치료 이론에 배치되지 않는 다른 이론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들도 뭡니까? 추가로 동원해서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들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것이어야 된다.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치료 기법들이 지금 뭐 몇천 가지, 몇백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법들을 그냥 내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법들을 골라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기술적 절충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중양식 이 상담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7가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양식이 뭐냐면 바로 이 7가지거든요. 앞서도 말했지만 일단은 7가지 양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알파벳 앞자를 따서 베이직 아이디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 아이디 이렇게 딱 외워놓은 7가지 양식은 베이직 아이디다. B는 행동을 뜻합니다. 관찰 가능한 활동이라든가 습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뭔가를 계속 미루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다. 우리가 뭐 상담하다 보면 계속 약속 시간에 늦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인다. 아니면 습관 중에서도 손가락 이렇게 계속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다리를 막 떠는 습관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제 행동, 이게 이제 B입니다. 정서, 기분과 정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A, 베이직 아이디에서 A로 첫 글자를 땄고요. 그 다음에 감각, 감각은 S, 감각 경험, 뭐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같은 이런 오감과 아니면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고민, 뭐 갑자기 맛을 못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되게 충격받으면은 뭐 드라마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갑자기 충격받으니까 그 미각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감각에 속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심상, 어떤 환상을 자꾸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꿈을 꾸는데 뭐 이상한 꿈만 계속 꾸게 된다, 그러니까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좋은 기억만 다 가지고 있다거나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신과 자신의 삶, 미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심성이라고 해서 I 요 I를 따서 베이직에서 I 그 다음에 인지 그 사람의 인지 상태가 어떤가 이것도 이제 7가지 양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뭐 신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또 계획을 짜는 때 어떤 계획을 짜는지 의견 뭐 통찰 그 다음에 혼잣말 독백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인지 세계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보통 독백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혼잣말을 막 하는데 어떤 혼잣말을 하는지 뭐 혼자서 진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말이 내 혼잣말을 자꾸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가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봅니다. 친구 관계는 잘 맺어지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잘 되고 있는지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상사와의 관계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거나 이런 이제 대인 관계를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과 생리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생리적인 기능을 말하는데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영양 상태가 어떠한지 운동 어떠한지 청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청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7가지 주요 개념 중에서 나오는 7가지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중양식에서 꼭 이게 그 다중양식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담자로서 내담자 우리 또 삶의 그 구성원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행동이라든가 정서, 감각의 문제, 심상의 문제, 인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약물이라든가 생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거 다중양식 치료가 아니더라도 상담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또 그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7가지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양식을 한번 볼까요? 그럼 행동에서는 어떤지 싸움 뭐 너무 싸움을 잘한다거나 사람들 보면 싸움 잘 붙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잘한다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에 뭐 훔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도벽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루는 버릇이라든가 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떠든다거나 이게 이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정서는 어떤 거냐? 분노의 표현이라든가 분노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정서가 있는가? 공포에 대한 거, 뭐 두려움, 그다음에 우울 이런 것들이 다 정서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감각 이게 이제 S인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스쿨로도 표현을 해요. S. 그래서 두통, 요통과 복통, 학교에서의 부적응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맛이라든가 맛을 못 느낀다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감각에 속할 수 있죠. 그리고 심상은 악몽을 꾼다거나 낮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거나 거부에 대한 공포, 뭐 지나친 공상과 환상 이런 것들 이제 이미지, 삶의 이미지, 자신의 삶의 이미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인지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문제 해결의 어려움, 목표 설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인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체중 조절이라든가 약물 남용,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과 체중 조절 이런 거에 약물 생리적인 건강, 뭐 운동 어떠한지 이런 거에 이제 그 D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 또 하나가 뭐냐면 점화 순서입니다. 점화 순서는 뭔가 사람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격의 7가지 양식이 있죠. 이 양식이 반응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먼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먼저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막 손이 막 떨리고 다리가 막 뜬다 라든가 아니면은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반응하는지 이 7가지 양식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반응 순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점화 순서다. 라자르스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화 순서는 이 내담자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반응하는지 어떤 양식에서 먼저 반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이걸 이제 순서가 바로 점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놓기라는 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다리놓기는 치료자가 상담자가 처음으로 내담자에게 다가가는 것 이걸 다리놓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적하기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죠. 7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의 점화 순서를 추적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어디부터 먼저 그 반응 어떤 양식부터 먼저 반응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 순서 반응하는 순서에 맞게 치료적인 기법도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맞추는 거 이걸 바로 추적하기다 라고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적하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는 맨 먼저 감각에 머물러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럼 그 감각에 부정적인 인지를 부여하고 또 즉시 혐오적인 심상, 이미지, 이게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절정에 달하게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치료자는 내담자의 점화 순서를
이제 잘 추적하는 거예요. 점화 순서가 어땠다고요? 맨 먼저 감각이죠. S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로 갔어요. A예요. 그리고 그 감각적인 부정적인 정서에서 인지, C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절정으로 B가 절정의 행동으로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순서로 점화 순서가 이루어진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은 치료적 기법들을 이 순서대로 감각에 적합한 기법,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감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각이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감각, 적합한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정서로 옮겨왔기 때문에 정서에 적합한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인지로 그 다음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인지에 적합한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심상에 적합한 기법을 그 다음 차례에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행동에 적합한 기법, 이런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7가지 이런 이제 영역 중에서 어느 것에서 반응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 영역으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어느 영역으로 이어지는지,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상담자는 이런 그 점화 순서를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서, 그 다음에 이 점화 순서에 따라서 추적을 해 나가는 거, 이 기법의 순서를 잘 따라가서 맞추는, 이게 바로 추적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363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교재를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 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주요 개념에서 중요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과 기법들도 이 점화 순서와 다리 놓기를 통해서 점화 순서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점화 순서에 따라서 상담자는 추적을 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중양식 치료의 치료 목표는 뭡니까? 양식마다 다중양식, 이 양식마다 치료의 목표가, 상담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